1919년 3월 1일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선한 의미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떨쳐나섰던 3.1운동. 그러니까 올해가 꼭 9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1세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나 학계는 이 3.1운동을 지구촌 최대의 공인기관인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신청마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것은 3.1운동에 참여하신 33인을 비롯한 그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참 부끄럽다. 또 그분과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그 영혼들에게도 참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3.1운동 당시에 아까 설교에서 우리 김학용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일깨워 주셨는데 33인 기독교 16명, 불교 2명, 천도교 14명, 민족종교 이렇게 33인이 할 때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기구는 이 3.1 정신을 고스란히 적용시킨 우리 워싱턴 지부에도 종교를 초월하고 또 보수와 진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이제 우리 국내 또 여기 보면은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게 다 있잖아요. 출신 지역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비록 만시탄의 감은 있지만 워싱턴 지부 3.1운동을 추진하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하는 제안을 오늘 각계 지도자 대신 여러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늘 발기인총회로 지금 여기서 이제 발기인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여기 우리 지금 정관의 본부의 정관이 국회의장 법인으로 국회에서 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기준으로 해서 한 5분 정도의 공동회장단을 각계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우리 정인영 목사님, 영양 목사님 이제 이 추진위원장을 지금 맡으셨는데 공동 대표 5분과 대표회장 그러니까 대표회장 겸 지부장입니다. 우리 개통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별도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오늘 발기인으로 동참하신 지도자 되신 여러분이 우리 워싱턴 시내에 동창회라든가 학연이라든가 교계라든가 여러 분들에게 이 일을 확산시키는 이 동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발기인 총회만을 주관하고 또 이제 내일 필라델피아로 또 여기 오기 전에는 덴바와 뉴욕에서 이번 저희들의 발걸음이 4군데 지부를 결성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제가 5선 국회의원 20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상임위원회를 오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한번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보자 하고 제가 농수산위원회만을 4선 의원 내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문제는 또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 기구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있는데 새만금 공사 중단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법관에 의해서. 근데 이미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 2조 4천억을 투자하고 33km 제방이 거의 완공 단계에 가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한 대로 갯벌이 죽으니까 이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주무부 장관이 저는 갖고
이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판결이 났는데 대통령이 이 판결 잘못했다 하면 삼권분립의 위반이고 또 국무총리, 고건총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은 주무부 장관인 제가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대형 이 나라의 국책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런 얘기가 하면 그때는 개벌이 죽으니까 맞다. 그런데 그때 도룡뇽이 죽으니까 천성산 사표산에 터널이 한 4, 5년 중단돼 가지고 우리 국비가 한 2조 원이 새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만금까지도 중단되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 친환경 개발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저는 밖에 나오고 장관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5년 4개월 동안 친환경 개발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법적 투쟁도 하고 마침내는 대법원 판결에 새만금 다시 회생되고 저는 5선 국회의원으로 광주에서 당선이 되어 제가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을 창설하는데 참석해달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는 아프리카 지역이 당연히 문해율이 높을 줄 알았습니다. 문해율이란 건 아시는 대로 까막눈이죠.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아태 지역이 9억 1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43개국 여야 중진 의원들 한 사람씩 한 나라에 둘씩을 초청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을 창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초대 의장이 되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몇 개 월드 크리스찬 팔레만타리안 아소시에이션 세계 기독원 연맹을 창설한 사람 또 뭐 농업 의원 연맹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에게 부의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인도네시아 총선거에서 11선 국회의원이었던 의장이 자기 나라 선거에서 초선 의원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자격이 상실되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3년 임기에 아태 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을 맡아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자연유산, 문화유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기록 유산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일념으로 감옥살이 하면서도 아프리카에 다시는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행적 전체가 거기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흑인 해방 운동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편이 나오길래 우리 한국에 일제 36년 여갑 통치하에서 해방된 3.1 운동이 나오겠다. 그리고 1960년대 4.19 혁명 그리고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그렇게 한국의 근현대사의 3대 민족 민주 평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이 나오리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87년 이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의 민주화 운동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헵번 유네스코 의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3대 운동이 왜 여기에는 안 나옵니까? 더구나 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87년에 바로 이 필리핀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고 89년에 천안문 광장, 철의장막인 천안문 광장까지 놓고 가고 그리고 동서의 냉전을 해소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국제적으로 다 자료 발표가 됐는데 왜 이 3대 운동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더니 그것은 한 나라에 2년에 한 번씩 한 주제 가령 NGO 채널 하나, 정부 채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2개 주제 정도가 제출되면 거기서 IAC라는 국제 이 자문기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사해서 가령 교황이 당선될 때 수천 명의 추기경들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하면은 흰 연기가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14개국 대표들이 한 나라도 반대 없이 찬성하면 그때 이제 의결을 하고 현장 답사까지 해서 그게 오르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3.1운동 난 지는 92년이 되고
또 4.19 난 지는 52년이 되고 5.18은 내년이 30주년인데 한국의 이 3대 운동이 신청은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확인하더니 신청도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충격과 좌절감은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50V짜리 고압선 전류가 뒤통수를 쳐버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세부를 달라고 했더니 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건 2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비스 헵번하고 사무총장이 제게 권면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뭐 이렇게 이건 많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만 역사기록 유산은 현대 기록이 지금 유네스코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프랑스 혁명사라든가 로마니아의 뭐 차우세스크 공산혁명을 뭐 타도하고 민주혁명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있는데 그것이 다 15세기, 17세기 이렇게 되니까 현대 기록물을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는 말하기를 3.1운동과 4.19 혁명은 이미 한국의 헌법 전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80년대 5.18 이 현대 기록물을 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아까 이 세 가지를 등재하는 데는 3.1 정신을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여야를 먼저 초월하자 해가지고 여야에 우리 지금 기구가 이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야 사당에 다 고루 참여하고 그리고 종교도 초월하고 그리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고 출신 지역을 뛰어넘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기구를 작성을 하고 이만열 우리나라의 역사편찬위원장이 주무가 되시고 각 대학의 교수단들, 역사학자들이 같이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을 내서 나중에 유네스코가 현장 답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5.18이 등재가 되고 이제 4.19 혁명을 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는 이제 정혜구 교수라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원장도 하고 또 했던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교수단들을 또 이제 그래서 같이 4.19를 또 이제 신청을 전 정부에서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하고 4.19 혁명하고 올라갔는데 새마을 운동은 채택되고 4.19 혁명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의 관계자들과 그 후손들과 거기 함께하는 3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모독한 것이다. 우리가 비폭력 저항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새마을 운동은 올려주고 4.19는 안 되는가.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할복하겠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택 대표를 중심으로 한 3단체와 저희들이 우리 교계와 천주교와 불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4.19 혁명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그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후손 되신 여러분이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갔는데 다른 것이 올라갔는데 차라리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 심사받아서 4.19 혁명을 등재 신청을 하면 오히려 4월 영령들이 4.19 묘역에 지금 계신데 더 옳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강력한 항의할 것을 이렇게 중단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지 8개월 후에 탄핵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개월 만에 4.19 혁명이 재심돼서 지금 국내에서는 통과가 되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금년 8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4.19 혁명은 제출하면 그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소대에 말씀대로 3.1 운동은 이제 1세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 같이 작업을 해서 이것을 등재 신청이라도 하고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있을 우리가 심사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저 포함해서 프랑스 혁명사,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대2 민족민주평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끝나면 우리의 역사가 프랑스 혁명사 등 3대 명예혁명 여러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이런 운동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다 하는 데 대한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이런 기성세대는 공부할 때나 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4.19나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 3.1운동이나 그런 것은 저 박물관에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것, 지나간 역사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워싱턴도 이번에 발기인 총회가 끝나면 이제 기구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개성세대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인가를 계승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깨움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알릴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가슴을 활짝 열고 이 지구촌 시대를 우리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보여야 할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워싱턴 지역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짐지어졌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이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덕담이나 무슨 이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구촌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거점 지역이고 전략 지역입니다. 워싱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지구촌 175개국에 750만 한인이 진출해 있는데 여기에 큰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또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서양사 또 역사를 올곧게 공부한 그런 학자들에게 힘찬 동기를 부여한다. 유네스코에 만일 이게 등재가 우리 3.1운동이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있는 189개국 유엔 포함해서 이 근 200여 개 나라의 각종 기록을 관장하는 우리 같으면 한국에 기록원, 국가기록원이 있죠. 이제 그런데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 가이드북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하게 됩니다. 확산됩니다. 또 연구가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민주주의와 또 해방 역사 또 정의 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역사를 발굴할 때 우리의 역사는 대단히 감동적인 역사로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맨체스터 영국에서 IAC가 회의를 한데 거기에 이제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5.18과 4.19 혁명 여러분 장롱 속에 국민 여러분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 일기장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 빛바랜 이런 오래된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장롱 속에만 간직하고 계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추억을 담보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여러분이 만일 제출해 주시면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공인을 받는데 결정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그 자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8만 6천 점, 84만 페이지, 2천 카트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검증하고 모았는데 거기에 주소연 양이라는 지금은 서울시 장학관으로 여성 장학관으로 돼서 있는데 광주여고 1학년 학생 때 그 자기가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바래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일기장에 자기가 어젯밤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밤새워 인간들을 잃고 그 은행을 지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은행을 습격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폭도들이 했다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밤새워 지킵니다. 새벽 5시에 양동 상가의 아줌마들이 주먹밥을 해가지고 와서 허기진 배를 우리가 채우면서 눈물로 이 주먹밥을 먹고 우리는 다시 교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쉬는데 TV를 틀었는데 계엄사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광주는 폭도들이 광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전화도 다 끊고 교통도 다 차단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불의한 계엄 신군부가 와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대검으로 그리고 이 충정봉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데 그 일기장에 이 윗바닥에가 눈물 자국이 배어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발견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IAC 조사관들이 보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역사는 거짓말로 또 사실 왜곡해서 그렇게 유엔과 유네스코가 만만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또 심지어는 지지 성향이 여야.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에 출발할 때는 평민당으로 출발했지만 제가 5선을 하고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지만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 자신이 여야를 초월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명문화시키고 다 선언문도 하고 또 종교도 초월하자고 했는데 내가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5선이니까 특정한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제가 정치에 참여한 지 20년 만에 제가 정당 소속을 내려놓고 저는 아무 당적이 없이 지금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워싱턴 지역의 지부를 결성함에 있어서 우리 역사를 바르고 올곧게 하는데 이런 4가지 기준을 초월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일본 보고만 역사를 바르게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떳떳하게 우리 역사도 바르게 하기 위한 이런 운동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한 그 과정을 거쳐서 귀국하고 오늘 출범한 기구가 이제 한 5분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또 계승체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실 때 창립총회의 일정이 되면 본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창립총회까지는 참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조직이 되자마자 LA에서는 자체 사업이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 미주를 상대로 한 한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이 3.1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 문화예술, 이게 미주 지역 국악 경연대회를 8월 4일 날 실시합니다 하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 검토하고 그리고 통과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저희들이 나와 있을 때 지금 새로 뽑혔습니다만 의장 표창하고 국무총리 표창 또 재단 이사장 표창 이렇게 해서 그 상을 이렇게 그 해당 지역에 드리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자체해서 사업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개성세대에 대해서 이 3.1 운동 장학회를 우리가 결성을 해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지부에 우리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같이 또 지원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회용으로 하지 않고 이건 재단으로 정식으로 국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3.1 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평화 대상을 제정을 해서 매년 3.1절에 우리 민주의 전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역사적인 3.1 평화 대상을 우리가 수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역대 수상자 중에 존경받는 수상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순회 강연회를 하고 그리고 국제 포럼을 여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바로 지부가 결성되면서 유네스코 합창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회가 특색이 있는 자체의 그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사업을 채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지구촌에 확산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제가 월드 기카라고 해서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 그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도 김수환 추기경 또 불교의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 우리 기독교계의 NCK 한기총 대표들 이렇게 해서 종교를 초월하고 여야가 초월된 기구를 만들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나는 뭐냐. 10월 5일을 세계 한인날로 제정하자. 그동안 우리 한인 회장님들이 여기 우리 회장 역임하신 몇 분들이 계신데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인날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는 뭐 날이 많으니까 이런 날 저런 날 많으니까 그럼 할 수 없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신 때 앗아갔던 우리 해외동포의 참정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달라. 그것도 또 여야가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습니다. 이거 해외동포에게 투표권 주면 우리 당에 유리하냐 저 당에 유리하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선 1차로 목표로 하고 그런 종교계 국가 원로들과 같이 또 여야가 우리가 뜻있는 분들만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월드키카라는 기구가 청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기구에는 세계 한인 회장단들도 참여하고 또 국가 원로들도 참여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여야도 들어있다 해가지고 드디어 10월 5일을 세계 한인날로 제정하는데 성공해서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10월 5일 세계 한인날 그리고 국가 기념식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기념식은 1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월드키카가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에 대한 참정권 문제는 뭐 대표로 제가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당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해외동포가 납세 의무도 안 하고 병역 의무도 안 하는데 무슨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에게는 국정지휘권이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이었지만 이 국세청장과 병무청장에게 우리 국내 남한의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제때 안 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일이 있는지 그걸 근거를 제출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직인 찍어가지고요. 그리고 병무청장에게는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안 준 일이 있는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보름 후에 회신이 왔는데 보니까 병역 의무 불이행자 중에 여호와 증인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페널티를 가한다. 일정한 형을 부여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국내에 있는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안 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약 8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2조 6천억이 체납 중인데 한 사람에게도 제때 세금 못 내고 세금 안 냈다고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투표권을 안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청장의 공문을 제가 들고 다시 본회의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준복구구식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여야가 이제는 좀 나 자신도 야권에 속하지만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제가 제시했습니다. OECD 가맹 34개국 중에 자기 백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나라가 우리나라다. 마지막 나라다. 34개국 중에 33개국은 다 이미 부여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여야가 전자계산기 때리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헌재에 이렇게 우리가 청원을 내서 헌재가 심판함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해동포에게 참정권이 부여됐고, 선거권 부여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2.4%입니다. 이 전체 참정권 행사한 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한쪽에서는 해동포 참정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래 우리 월드키카에서 다시 전문가들 토론을 하고 또 주무부서와 상의해가지고, 이것은 부산 시민과 광주 시민 보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투표권 행사를 하면 2.4%가 아니라 0.4%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찌 공간에 와서만 하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비행기 타고 오고 다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는 노약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편투표 제도도 있고 하니까 보다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한인청 신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수산청은 30만 어민에게 손발이 된다. 근데 수산청장은 있는데 왜 750만 한인에게는 한인청이 없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관급 청장으로 해서 한인청을 신설하고, 그리고 해외 한인의 법적 지위 향상, 권익 실천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새롭게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거점 도시별로 한인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 단체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고 또 사랑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고마움, 400조 원의 예산이 있으면 750만 명으로 하면은 400조 원을 5천만으로 하면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이 가는가. 그대로 고스란히 해동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집단적으로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인회관을 세우는 이런 일도 이제는 우리가 OECD 가맹 G20 의장국이 되고 경제 11위 규모이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일을 지금 이 3대 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모태가 된 월드키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3.1운동이 등재가 끝나면 기념재단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그 2개국 과제도 우리 세계 한인 회장단과 또 정부와 우리 같이 함께해서 반드시 이런 일을 달성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워싱턴 지역이 정당한 권리를 정부로부터 요청하고, 그리고 나라 사랑의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발휘해서 우리 한인들이 이 지구촌에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기념사와 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우리 워싱턴 지역 또 타 지역에서 오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참여 의식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 기록유산은 역사의 세계사의 어떤 변곡점이라든가 또는 세계사의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을 인류가 함께 보존하기 위한 유네스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라든가 아주 그 세계 기록 유산 분야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그 기록들을 꼼꼼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3.1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의의를 뭐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나라의 소중함,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라가 반드시 개인의 권리라든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 민초들이 느끼고 함께 참여했고 또 그런 방식은 비폭력 저항으로 했다는데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아직 뭐 민주주의 이런 제도가 꼽히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성장해 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그 재동포, 재미동포들도 참여하고 그 3.1운동을 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재미동포에게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등재되도록 우리 한인들도 같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특히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차세대들한테 이렇게 한국의 역사 인식 그리고 우리가 한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하고 좀 비교하고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일러주면 우리 차세대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내가 우리 한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뭐 독립전쟁을 통해서 쟁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독립선언서를 잠깐 좀 들여다봤더니까 독립선언서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생명권이나 행복 추구권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주는 것이고 이러한 정부가 이런 권리를 지키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인민들이 나서서 이 정부를 변혁하고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정신하에 우리가 이런 독립을 선언한다.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3.1 독립운동 선언서하고도 상당히 또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살려서 차세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정성과 의지가 꼭 좋은 결실을 맺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